라그누스는 석재 건물을 기지나 본부 따위로 불렀고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두었다. 오두막은 그가 밤이 되면 돌아가 잠을 자는 곳이었고 저택은 그들이 부리는 이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쓰였다. 원래 저택에 있던 300여 명의 사병들을 비롯해 거부들이 모아온 사병들은 라그누스가 전부 흡수했다. 그 과정에서 거부들을 3일 정도 굶기고 거꾸로 매달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의 계획의 전모를 밝히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그들의 야망을 펼쳐온 오만한 세력가들이었지만 라그누스의 위압적인 분위기와 알 수 없는 힘 앞에서는 그렇게 오래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 자신이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인간이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같았다. 발라는 비슷하게 불가사의한 모습을 라그누스의 곁에 많이 봐왔지만 라그누스의 행동과 사상에 대강 방향적으로 공감하고 있었기에 두려움을 느끼진 않았다. 아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떨림은 가끔 몸으로 체감하기는 하지만 숲의 현이는 사람을 이유 없이 해치지 않는다는 그의 첫 만남에서의 말처럼 그는 그다지 위협적인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 라그누스는 그가 바라보는 부조리 외에는 신경을 두지 않았다. 발라는 해결사라기보다는 이제는 라그누스가 세운 신생남부연합체의 참모나 내무 대신 따위가 되어서 움직였다. 발라님, 동부의 킬트르스 왕국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기진에는 어지러웠다. 전설 속의 대마법사 라그누스 벤이 통째로 남부연합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집어삼키고 그 군사와 내정을 총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다. 라그누스의 통칭 남부연합선언으로 대륙은 전 세계는 시끄러워졌다. 높이 있는 자들이나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관계가 있는 내용이었고 속도의 차이가 있어도 결국 모두가 알게 될 법한 이야기였다. 전 대륙에서 불법적인 노예를 해방하고 아스라엘 법을 기초로 하는 대륙법을 정립해 실태와 대조에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대륙의 신에 가까운 자가 나타나서 할 법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발라는 라그누스의 기행과 기행을 곁에서 지켜봐 왔지만 그 능력의 상한을 알 수가 없었다.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은 정말로 저 일이 가능한지 아닌지 발란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저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발란의 머리로서 인식하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서신을 가져왔다면 가져오고 이야기라면 기다리라고 전해. 라그누스님은 열왕들과 무선 통신으로 대담 중이시니 예, 경갑옷을 입은 전투태세 용병이 대답하고는 분주히 다시 뛰어갔다. 라그누스는 기지 내의 회의장에서 대륙 각지의 지도자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라그누스가 보고한 선언문으로 인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대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지켜보고 파악하자는 일시적인 태도가 많았으나 급진적으로 적대하는 쪽도 종종 있었다. 보통 라그누스의 제자들과 연줄이 닿아 있는 부분은 소극적이며 중립적이었고 그러한 인연이 없는 국가들에서는 자연스럽게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일단 남부연합, 곧 라그누스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나라는 없었다. 저 대마법사가 한 일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정체불명의 시비를 건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었다. 포고문의 문장은 결국 자세히 읽어보면 현 세대 지도층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지기 충분한 내용이었다. 벌컥. 반란이 있는 접객실 쪽으로 안쪽에 있는 회의실 문이 열리며 라그누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라그누스는 계속해서 청년기의 모습이었다. 남부연합을 순식간에 장악한 능력이나 카리스마와 간혹 어떤 이들이 알고는 하는 저 유명한 모습이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 요인이었다. 각국은 라그누스의 의도와 능력을 알아보고자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셨나 보네요. 시대에 바보 같은 자들이 많더군.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나라의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건 당연하네만 나라면 굳이 내 심기를 건드리진 않았을 텐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애초에 이 시대에 통신 마법으로 실시간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이 시대의 통신 기술로 가능한 것이라고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한두 문장 정도의 글자를 원거리에 전달하는 정도가 최신의 것이었다. 라그누스가 각국의 왕들 여럿과 동시에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했던 방식은 명백한 이상이었다.
어느 정도 낌새를 눈치채는 것에 밝은 자라면 섣불리 라그누스를 자극하진 않았을 텐데 생각보다 왕이라는 자들은 변화에 예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라그누스의 움직임과 행보는 단순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면이 많은 것이었으니 현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마법사와 이성을 가진 이들이 보좌로 필요한 모양이었다. 뭐 다음으로는 기다려야겠지.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반란이 한 번 되물었다. 기다린다라. 각국들은 라그누스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주시하고 있을 터인데 그래, 직접적으로 어딘가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 다만 포고문의 내용대로는 그대로 행하면서 기다린다. 아니 그게 결국 거의 선제 공격 아닙니까? 라그누스 벤이 선언한 내용은 전 세계, 곧 대륙 전체의 나라들의 영역을 건드리고 침범하는 내용이었다. 아스라엘 법이란 대륙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오래된 법률서의 원문을 말한다. 이는 대륙에 뿌리 깊게 내린 아스라엘이라는 역사적으로 문명 초기의 국가에서 유래되었는데 당시 많은 나라와 각 나라가 믿는 종교와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정복해 거대한 패권을 잡고 자신들의 종교와 관습을 널리 퍼뜨린 나라였다. 아스라엘이 패권을 잡은 당시 고대 대륙의 동부에서부터 그것이 흘러서 전 세계 곧 대륙 전체의 관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곧 역사적으로 아스라엘 법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것은 아스라엘의 종교적 사상과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들의 제례법과 다양한 삶에 대한 비유와 수칙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륙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법의 원형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바뀌고 유명무실해져 현실적으로 다루어지는 법보다 훨씬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법이었다. 라그누스는 그러한 법문을 들고 와서 현실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농담이 아니라면 전 대륙을 상대로 군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일이었다. 다만 두려운 점은 라그누스로서는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일이었다. 단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오리하르콘을 이용한 비장의 마법만으로도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무력이었다. 반란은 아마 라그누스의 말이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륙 곳곳에 얼마나 실제로 적용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반란, 예? 자네는 자네가 태어난 나라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태어난 세계를 싫어하지 않기로 했네. 그게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보통의 성인 남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다만 그것이 반란의 눈앞에 있는 자유자재의 능력을 가진 대마법사의 입으로부터라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변화는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전 세계 정세의 지각 변동이 예고될 터다. 반란은 세계사나 역사, 문화와 정치 등 학식의 소양이 깊지는 않았으나 대강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 이 300년 정도 어치의 변화가 대륙에 몰아닥칠 것 같았다. 라그누스는 회의를 하나 끝내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보고나 연락 따위를 잠시 미루어두고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의 고갯짓에 반란도 함께였다. 기지의 옆에 있는 오두막은 걸어서도 멀지 않았다. 그 사이에 여러 명이 긴급한 사안들을 가져왔지만 결국 나라 간의 외교와 시급을 다투는 일의 처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의 논리이기도 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쪽이라면 치열한 협상에서도 그다지 아쉬울 게 없었다. 할 테면 해라. 라그누스와 남부연합은 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짙은 암갈색의 석재 건물은 내부도 칙칙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마감의 인테리어였다. 걷는 대로 또각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그대로 울리는 건물은 누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다가오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라그누스 특유의 느긋한 발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건물을 내려갔다. 5층에서 4층 그 아래로 이어지는 돌계단을 돌며 내려가 건물의 현관을 나설 즈음에는 여러 명의 보고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뒤를 따르고 있었다. 라그누스는 그들의 보고를 한동안 듣지 않기로 하고 반란과 그들 몇 명을 초대해 티타임을 가지기로 했다. 누구든지 입맛에 맞아 차를 대량으로 풀고 피로나 풀자는 이야기였다. 처음 그들이 봤던 오두막에 다다라 반란은 테이블에 앉았고 대접하는 라그누스가 차를 끓이며 이야기했다. 따라온 이들은 적당히 의자나 앉을 자리를 모색해 걸터 앉은 채였다. 오두막은 그리 많은 이들이 편히 있기에 좋은 공간은 아니었다. 자네는 언제 법이 생겼는지 알고 있나?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말했듯 반란은 그다지 학식에 조예가 깊지 않았다. 뭐 도시가 생겼을 무렵일까요? 적당한 추론이었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형식화되었을 즈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지도. 법의 원형을 따지고 들자면 그보다 더 먼저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도시는 어디였을까?
고고학에 대한 조예는 별로 없습니다. 발라는 숨기지 않고 무식을 드러냈다. 그다지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다. 라그누스가 말을 이었다. 놀랍게도 나는 신학에 대해 묻고 있다네. 대륙에 있는 신학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는가? 아, 이건 그 얘기구나. 발라는 라그누스가 속한 민족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다양한 일을 그동안 진행하면서 약간의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가 퍼뜨리고 있는 법의 근간이 되는 도덕적 잣대, 그 근원이 되는 문화와 그보다 더 깊은 종교, 대륙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종교라면 하나뿐이군요. 제2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서 파생된 문화와 종교였다. 그리고 몰랐었지만 최근에 알기로 그로부터 이어지는 종교가 현대 대륙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종교 중 하나였다. 그렇지, 나는 그 종교의 신자라네. 뭐 놀라운 일도 아니군요. 한 3분의 1은 그 신자일 겁니다. 달그락거리는 닭이의 소리가 나름대로 듣기 좋았다. 날씨는 맑았다. 선선한 바람이 오두막의 바깥에서 불어왔다. 작은 나무 창이 햇빛이 드는 편으로 나 있었다. 저택의 정원은 나름대로 지내기 편한 자리였다. 인적도 드물고 경치도 좋다. 신학적인 지식과 고고학을 연결지어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도시는 대륙 중부에 있었다고 하지. 그리고 그 이전 도시가 생기기 전의 시대도 있다네. 아주 옛날 이로군요. 발라는 아주 어린 시절 아카데믹 교육을 받은 계층이었지만 당시의 역사서 지식은 가물가물했다. 뭐 그렇지. 그 시대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몇몇 사람들이 길을 가는 수밖에 없었지. 몇몇은 그러했고 다른 이들은 그러지 못했어. 자세한 이야기는 자네가 그 종교의 성경을 찾아봐야 할 것 같군. 뭐 그렇군요. 발라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이야기를 들었다. 제법 재미없는 얘기는 아니었다. 아무튼 그 몇몇 이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 살았다네. 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자 규칙이었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법들이야.